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리나 연구원님이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호석 아카데미 처음이시죠? 네.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오늘 처음 소감이. 와가지고요. 일단은 오자마자 이런 음. 부스로 바로 감금시켜서 방송을 시키는 감금이라니. 다 열려 있어. 지금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무슨 감금이야? 시키고 네, 이런 음료수들을 주면서 어. 네, 오늘 재밌게 달라라는 그런 어, 네, 부탁을 원래는 그냥 저녁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그렇지만 저녁을 먹을 거면 일을 하고 먹어라. 그렇지. 뭐 일을 하고 먹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는 앉혀놨습니다. 김에 일을 해라. 하고 딱 30분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네. 잡담은 그만하고 네.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요새? 요새요? 먼저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하는 일들 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성도 더불어서, 바르고. 네, 우리나라 유통기한도 많이 뭐 시작하자마자 구독해주시고요. 그렇게 인사말이니까. 보통은 끝날 때 하는데 시작할 때 바로 하네. 혹시 모르실까봐.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저는 뭐 이제 프리뷰 시즌을 한창 지내고 있고. 그리고 오리나 유통기한도 올해 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하려고 해서 오늘 그 녹화하고 프리뷰 한 개 쓰고 그리고 이제 1월 말부터 또 리뷰 시즌이니까 6월 중순까지 또 그렇게 지내겠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 시즌 끝나면 인덱스 레포트를 내야 되니까 또 그것도 약간 조금씩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유통기한에 올라왔던 영상들 보니까 네. 뭐 아모레퍼시픽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렇던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진 않나 봐. 완전 안 좋죠. 네. 아니, 갑자기 말을 아니, 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뭘 완전 안 좋은 정도예요? 심각해요? 완전 네, 안 좋은데요? 네, 그래요? 안 좋습니다. 네. 어떻게 언제 좋아질래나 이게. 이 저희 섹터의 고질적인 문제가 음. 핫한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업체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핫한 것들이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근데 그 업체들도 지금 경쟁이 좀 심해진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여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막 커졌을 때 상장하면 좀 재밌었을 텐데 그럼요. 약간 지금 분위기가 조금 경쟁 그렇죠. 심화 경쟁. 그리고 리오프닝 한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성장이 워낙에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또 다시 한번 성장하려면은 무게 찬 거 아니냐. 그런 또 등등. 그런 시장 내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한 업체가 가져가는 성장률은 조금 더 한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죠. 근데 네. 이거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생각해 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리나 연구원님이 이제 그 커버하시는 업종이 네. 유통하고 화장품 이 두 가지예요. 네. 유통하고 화장품. 근데 지금 이제 뭐 성장돼 있는 업체들로는 뭐뭐 커버하시는 거예요? 백화점 3사. 백화점 3사.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다음에 이제 할인점 이마트 있고요. 이마트. 그리고 편의점 2개. 편의점 2개.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 있고 네.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제가 이커머스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요. 맞아. 네, 그리고 코웨이랑 SK 네트워크스 같은 이제 렌탈 플랫폼. 코웨이, SK 네, 네트워크스. 거기까지가 이제 유통이고. 유통. 네, 카페14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실적도 상장한 뒤에 계속 안 나오고 이래서 업데이트는 요새 좀 안 하고 있고 거기까지고 그다음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LG생건, 그다음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렇게 5개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유통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경제에서 엄청 큰 걸 차지해요. 소비를 다 큰 축을 담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사실 그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유통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계속 공격을 받는 애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 공격도 받고 그리고 예전 대비해서 뭐 오프라인이 가지는 강점이 많이 사라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 영향도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 업체들의 미래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돼요. 네, 정말로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몇몇 있거든요.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그래요. 이제 파괴적 혁신이 계속되면 파괴된다 결국에는. 파괴적 혁신이니까. 그렇지 않나?
아,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걱정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나라 연구원이 아니 그게 아니고 10년 동안 이 업종을 보고 뭐 그래도 애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업종에 그쵸. 대해서. 저는 유통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이 된다라는 표현은 그런 거지. 그쵸. 애정 어린 표현이잖아. 그러면서 그 애정 어린 시각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 10년 동안 그 힘든 과정을 보면서 소외가 남다를 것 같아. 10년 넘어 10년 됐나? 이제 10년 됐죠. 10년 네, 됐어. 10년 됐습니다. 10년 차 애널리스트 네. 대단하네요, 정말. 저는 2년을 못 채우고 나와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근데 업라이즈를 업라이즈에서 너무 오고 싶은 회사여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럼요. 오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사실 올해 상장되는 회사들 있잖아. 네. 그 어떤 회사들이 상장되고 네. 그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유통업 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될 것은 아무래도 온라인 식료품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될 것이다. 온라인 식료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갖다가 뭐 한 2015년도 이때부터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오카도라는 업체 얘기가 막 이제 화두가 되면서 네. 향후에 온라인 쪽으로 넘어올 품목 중에 하나가 식품이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 그때 한창 했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마트 몰에서 성장률도 이제 적자는 좀 줄이기 어려웠었지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했었는데 이제 거의 7, 8년 지난 거죠. 이제서야 선장을 하는 업체들이 올해 3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상 시총대로 하시면 쓱닷컴이 있고요. 쓱닷컴. 네, 쓱닷컴은 10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마켓컬리가 6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프리 IPO 때 4조 밸류 받았기 때문에 상장 시장에는 6조 정도로 목표하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 까지 해서 한 1조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3개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그러니까 특히 신선식품 위주로 다루고 있는 업체들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쓱닷컴이 10조 정도 될 것 같고 마켓컬리가 한 6조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 뭐 당위성처럼 느껴지는데 오아시스 1조 그러면 이거 합치면 17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현대백화점 이런 회사들은 백화점 3사 시총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롯데쇼핑이 2.3조 정도고요. 네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1.7조 정도고 그다음에 신세계가 2.4조 원 정도. 그러면은 이거 다 합치면은 6조가 안 되는데. 네. 잠깐만 이거 다 6조 안 돼요. 그럼 마켓컬리가 6조가 돼야 된다고? 일단 프리 IPO 때 4조 받았으니까. 네. 그거는 투자 받은 사람들 생각이고 이제 시장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쵸.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시가총액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올해 이제 컬리 같은 경우 작년에 거래액을 한 2조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래액 기준으로. 네, 거래액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는 오늘 이제 기사가 났는데 김수라 대표가 한 3.2조에서 3.3조 원은 하겠다. 와, 네. 3.3조. 네. 그러니까 50% 이상 성장하는 거네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럼 6조면은 뭐 PGMB를 봤을 때 뭐 2배 정도 있거든요. 근데 PGMB. 그러니까 네. GMB라는 게 거래액. 그러니까 마켓컬리를 통해서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곱하기 몇을 해요, 보통? 근데 사실 그러니까 PSR로 저희가 봤을 때 아마존이 이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가지고서 엄청 확장을 잘 했었던 시기에 PSR을 보면은 한 2배. 2배. 그리고 지금 쿠팡이 한 2.1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컬리도 사실 GMB 대비해서 매출액이 식품이다 보니까 거의 직매입이어서 뭐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뭐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 2배. 그렇죠. PSR로 보면은 2배가 넘죠. 더 오히려. PSR로 네, 보면. 그러니까 PS 그러니까 목표하는 세일즈랑 GMV랑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만. GMB는 제가 만약에 마켓컬리에서 이거를 갖다가 10,000원을 주고 샀을 때 잡히는 게 GMB가 10,000원으로 잡히는 거고요. 내가 그 마켓컬리에서 사는 게 10,000원. 근데 실제로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 마켓컬리가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 지급을 하고 나서 남은 이제 매출액, 실제로 잡힌 매출액, 수수료 매출이 그거는 매출. 네, 그건 매출액입니다. 그럼 매출로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뭐 직매입이냐 아니냐를 따져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GMV보다는 매출이 낮긴 작죠. 낮겠지. 네, 작죠. 그래서 뭐 식품 비중이 높은 플랫폼들은 이제 GMV랑 매출액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직매입을 하니까. 반면에 그냥 이베이 코리아처럼 예를 들어 직매입보다는 그냥 수수료 떼는 3자 매출이 더 많다 이러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수수료율은 품목마다 좀 다씩 달라서 뭐 가전제품 이런 거는 한 뭐 8% 정도 되고요. 왜냐면 단가가 높으니까. 그리고 뭐 의류 같은 거는 한 10에서 15% 되고 뭐 등등등.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컬리가 뭐 6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PSR이라는 아니면 PGMV라는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야 되고 네,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냥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나니까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이런 애들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매우 낮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얼마 뭐 정도 돼요? PBR로 봤을 때는 뭐 자산 가치 워낙에 자산이 많으니까 뭐 맨날 롯데쇼핑 뭐 PBR 0.4배 안 된다, 0.3배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수없이 했던 레퍼토리였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레퍼토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조금 예전에 이제 그런 유통산업의 호황을 겪으셨던 그런 펀드 매니저 분들, 좀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땅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PBR이 0.3배인데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들을 주로 하셨죠. 네. 아니 그러니까 PBR이 0.3배라는 게 왜 그게 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지를 내가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밸류를 그러니까 북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시장에서. 아니 그거 뭐 땅 깔고 앉으면 뭐해. 맞아요. 그걸로 수익성이 안 나는데 그게 땅이 있는 게 나 주주한테 뭔 상관이야. 이런 것 같아. 그렇죠. 무시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또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PER로 봤을 때는 뭐 한 7배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처음 애널리스트 매니저를 만났을 때 그때도 이제 2014년 13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12년도에 만났을 거예요. 그때 현대백화점가 15배 주고 그랬다고요. 15배. 그럼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반토막이 났고 이익도 줄었을 테니까 주가는 힘들었던 거죠. 그 동안에. 그때는 백화점은 막 다 15배 정도. 그리고 그때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마트를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마트 적자가 좀 컸지만 중국만 좋아지면 다 돌아선다. 이렇게 항상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 사수분이 했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10년 동안 유통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되게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분 좋지 않아요? 뭐가요? 새로운 게 올라오니까. 그쵸. 신나지 않아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신난데 근데 뭔가 막 이거를 시장이 받아줘야 되나? 아니 그 요즘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지만 지금 IPO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이 조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물론 쓱닷건 뭐 좋아 다 잘 하는 거 알겠어.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조 원의 투자를 받은 거는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고 솔직히 그 6조 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성장성이나 얘네들이 잘 앞으로도 사업적으로는 성장할 거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것도 이제 올해 전체 이커머스 이제 성장률을 한 14에서 15% 정도로 보는 것 같거든요. 시장을.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이제 베이스가 높아졌고 더불어서 뭐 어쨌든 백신을 맞았고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뭐 3월 되면 이제 거의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기대들도 많고 온라인은 온라인 소비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좀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 소비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475조 원이 이제 475조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총 매출 소매 판매. 인데 작년이 이제 한 161조 정도 160조? 했고 올해가 한 15% 성장할 거 같고 15% 성장 180조 180조인가요? 180조인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잠깐만요. 161을 475로 나누니까 33%네. 34%까지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해. 저도 예전에 매경 지식 포럼에 가서 이제 유명한 연사들이 와서 질문을 했죠. 손을 들고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얼마까지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온라인으로
소비를 할까? 그쵸. 과연 네. 그거의 어디까지? 이제 끝은 어디일까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여전히 이제 오프라인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일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이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기보다 하여간 발전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침투됐던 품목들이 뭐 책이나 음반이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뭐 아직 100% 뭐 90% 근접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책이나 뭐라고? 책이나 뭐 음반이나 전자제품이 가장 제일 먼저 침투가 되는 사실 품목인데, 이거는 그냥 책은 가서 안 써도 되니까 확실히. 그렇죠. 네, 지금 그게 뭐 90년대 후반이니까 거의 2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뭐 90% 근접하지 못했으니까 뭐 이제 50%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품목들도 이제 그만치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전체 비중에서 뭐 8, 90%까지 올라오는 데는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오프라인 소비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적 구매였다면 지금은 약간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뭘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려고 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아예 기능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더 보고 있고. 가긴 갈 텐데 속도가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게 가파라졌다가 지금은 약간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그쵸. 그 끝이 어딘가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받는 애들이 굉장히 챌린지가 아닐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50% 넘을 수 있을까?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절반 이상을 이걸로 할까? 과연? 어떻게 그런 고민들도 좀 되긴 하더라고요. 50% 넘는 데가 있나? 어떤 게요? 온라인 비중이 전체 소비에서 50%를 넘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요? 아니, 우리나라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예. 한 3등 정도 하는데 아직 안 됐고, 뭐 중국도 50%는 안 되죠. 한 40%? 예, 40% 정도 되나? 식료품 정도가 뭐 그나마 공산이 좀 그러니까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비중이 제일 낮은 편이고, 그리고 확실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워낙에 배송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은 앞에서 시위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요? 네, 택배 기사님들 워낙에 또 물량도 많고 고생하시니까. 힘드니까. 네. 직접 해봤잖아. 네, 진짜 뭐였지 그때? 그 뭐지? 그 배민도 막 해보고. 네, 저는 배민하고 일단 쿠팡 플렉스 이렇게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관. 추워. 콧물 나와. 어땠어요? 그거 했던 거? 너무 추웠고. 네. 왜 추울 때 했어 그러니까? 그거 왜 추울 때인지 모르겠어. 일부러 방송의 그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이상하게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걸 찍으려면 시간이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 하자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실제로 여유가 생기는 게 이맘때쯤 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인가? 뭐 그때 실제로 여유가 생기는 게 보통 연말이니까 그래서 왠지 하지 않았을까. 그때 막 뭐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합리적 추정을 해봅니다. 쓱닷컴 그리고 마켓컬리, 네. 오아시스 이거 볼 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얘네들이 사업적으로나 아니면은 올해는 어떤 일들이 주목해봐야 된다. 네, 일단 쓱닷컴은요. 성장은 작년에도 잘 했고, 그리고 올해 좀 기대해볼 만한 것들이 뭐 조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이마트가 마쳤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물류라든지 뭐 시너지를 풀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잘 풀어진다면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 스타벅스 지분도 이제 60% 넘게 가지고 오면서 유료 멤버십을 또 묶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로켓 와우 그 멤버십처럼 뭐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뭐 아메리카노 쿠폰 이렇게 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스타벅스에 그러면서 뭐 쓱닷컴 무료배송 쿠폰도 뭐 좀 주고. 뭐 이베이에서 사면은 뭐 할인 쿠폰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발표를 원래 지난해 연내에 한다고 해서 12월 달에 좀 기다렸었는데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쓱닷컴은 적자가 사실 지난해 1분기 때 영업 적자가 31억까지 줄여놨었는데 이제 2분기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외형을 좀 키우기 매출이 위해서 더 중요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수익성을 많이 희생을 해왔었어요. 근데 사실 BEP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손익 관리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쓱닷컴이고 그 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SR이나 GMB의 함정이 외형이 커지면 밸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제 뭐 2배를 똑같이 주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컬리도 이번에 이제 비식품 쪽으로 확장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계획을 언론에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비식품. 네, 그러니까 식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잡화라든지 화장품, 뭐 건기식 아니면 소형 가전 뭐 이런 것들을 좀 카테고리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 컬리가 이게 가장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그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컬리를 사면은 되게 맛있고 좋은 게 온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게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뭐 이게 그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른 방향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적에 희석이 좀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식품보다는 비식품이 경쟁이 더 치열하니까요. 경쟁 더 치열하고 마진도 뭐 돈 벌 수가 없을 것 같긴 그죠, 다 똑같은 한데. 상품들 그러니까. 결국 파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 상품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건 같더라고요. 컬리 PB 상품 같은 것도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비용 자체가 조금 얇고 비용 구조가 그래가지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 부릉이라고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나가시다가 네. 배달 대행업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랑 같이 해서 V마트 부릉에 이제 부릉의 부가 V를 V거든요. 맞아. 부릉이 B가 아니고 V예요. 부릉이더라고. 그래서 V마트라는 이제 퀵커머스 서비스를 또 런칭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까지 편해지길 원할까? 과연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요. V마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B마트처럼 예, 부릉이 배달 그 대행 직접 해준 거야? 1륜차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이랑 같이 해서 그런 뭐 식료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1시간 안에 배송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뉴욕은 보니까 그것도 있던데 막 10분에서 15분 안에 배달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저희도 거기까지 빨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또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아가긴 어렵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쿠팡 나왔을 때도 뭘 그 다음날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안 받으면 큰일 나잖아. 그쵸. 그렇게 사람이 익숙해져가지고. 부릉이 V마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오아시스랑 같이 해서.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유통이긴 한데 아까 CJ 대한통운 얘기도 해주셨지만 택배 이거랑 진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CJ 대한통운을 유통 애널리스트가 하게 됐는지. 왜냐면 이게 연결돼 있잖아 다. 그렇죠. 일단 유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연히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근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면은 무조건 실물로 저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류 쪽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배송 시간을 쿠팡이 굉장히 단축시켜 놨다 보니까 이 눈높이가 높아져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게 됐기 때문에 맞아. 이 물류의 속도 그리고 얼마나 비용을 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비용을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해진 부분이라서 유통업체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물류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 뭐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커머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NFA라는 뭐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얼라이언스? 서비스? 얼라이언스가 뭐지? 한국말로 그 얼라이언스 같은 편. 그러니까 그쵸. 연합. 우군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그런 물류 스타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쵸? 이런 거잖아요. 했고 뭐 대한통운이랑도 지분 교환했고 이마트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세계그룹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운송업체 측면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뭐 3PL
이런 것들이 되게 주된 뭐 사업 중에 하나였었고 3PL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 제3자 있어서 물류 3자 물류죠. 네네네. 그러니까 3자 물류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거를 내가 대신해 주는 그렇죠. 그런 예를 개념. 들어서 뭐 스타벅스가 우리 고객사다라고 했을 때 뭐 이 지점 이 지점에다가 빨대 뭐 40박스씩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물류들, B2B 물류들 그런 것들과 플러스 옛날에는 뭐 항만, 네, 뭐 그 항만에서 뭐 자동차 같은 거 내려주고 뭐 이런 그런 수출 뭐 이런 관련 무거운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주요 성장 동력이었 과거에 그랬다면은 지금은 이커머스 성장 때문에 운송업체들도 이 택배가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늘어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물동량도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유통업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그 커버리지를 보면 홈쇼핑이 꼭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홈쇼핑, GS 홈쇼핑, 그다음에 CJ 홈쇼핑, 그다음에 현대 홈쇼핑 이렇게 있었고 뭐 NS 쇼핑 이렇게 맞아, 했었었고. 맞아.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아무래도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산업이. 홈쇼핑이? 네, 홈쇼핑이. 그래갖고 저는 이거 안 하겠다. 전 대한통운 하고 싶다, 센터장님. 그래갖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센터장님이 또 워낙에 그런 거에 열려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오케이 해서 하게 됐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금 GS 홈쇼핑도 GS 리테일로 합병이 됐고 없어진 네, 거죠 사실상. CJ 홈쇼핑도 CJ E&M으로 갔고 그리고 NS 쇼핑도 뭐 없어지는 것 같던데 네. 현대 홈쇼핑 한 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오늘 이제 오리나 연구원님과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네. 참 이 업종이 유통업종이 진짜 이 세상이 어디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 이건 엄청 지금 파괴적 혁신이 여기서 지금 네. 막 때려 박아가지고 이익 안 나고 막 그냥 매출만 막 이러고 있는 맞아요. 데들이 있고 맞아요. 여기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맞아요. 데가 있고 네. 근데 지금 계속 서서히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게 밀리고 그죠? 있죠. 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이게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업체들도 결과적으로는 없어지든지 아니면 합병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나중에? 더 심해질 거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건을 팔려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우위에 있었고 그치. 왜냐하면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았으니까. 그치. 근데 인터넷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브랜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 업체에다가 점포에다 입점시키려면 막 비싼 수수료 줘야 되고 MD 한번 만나려면은 막 엄청 힘들고 그리고 또 광고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 신문 광고부터 해가지고 텔레비전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하면은 더 기가 막히게 타겟해가지고 광고 해준단 말이야.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면은 저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인스타그램에. 네, 너무 새로운 게 많이 생겨나고 아.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것들 위주로 계속 보여주니까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그 뜨고 지는 사이클 되게 빨라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게 또 화장품 업체나 뭐 의류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이고요. 그러니까는 채널도 그렇고 그 안에서 팔리는 것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이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변화를 좀 겪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되돌릴 수 없죠.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계속 갈 거고 어디까지 가나 가다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에서 성장하는 그런 것과 이쪽에서 방어하는 것이 계속 충돌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는 과정이 사실 막 되게 둔탁할 것 같아요. 둔탁할 것 같아. 많은 둔탁하다는 게 어떤 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뭐 회사가 어떻게 된다는 등 아니면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된다는 등 막 등등 뭐 좋은 일만은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가 유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전기차 할 수 있는 애랑 못 하는 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 그쵸. 계속 밀고 오는 거거든. 네네네. 이익이 안 나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그걸 밸류를 높게 주면서 그렇게 잘해봐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금리랑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런 세상의 흐름을 돈이라는 걸 통해서 물꼬를 틀어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밥 먹으러 이제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브이로그는 잘 촬영이 됐나요? 아, 브이로그는 지금 네.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네, 중간에 꺼졌습니다. 저거 들고 우리가 그 최상욱 연구원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찍었던 게 1년 그게... 1년 정도 됐나? 그랬던 것 네, 같은데. 2020년도 같은데요? 2년 가까이 되구나. 그러면 2020년도다. 내가 20년도. 여의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요. IFC 이 여기를 모른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얘기했던 것 같아. 그때가 그랬는데 최상욱도 저희 업라이즈 오신 거 알죠? 어디 계시나요? 지금 위층에 계세요. 위층에.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따가 뵙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오리나의 유통기한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리나의 유통기한이 뭐예요? 유통업이 좀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아까 예정. 네, 그런 좋은 환경, 좋은 흐름의 귀환을 이제 바란다. 오늘은 근데 좀 전반적으로 이게 좋은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여러 가지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어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또 그거에 그리고 책도 냈었잖아요. 참. 네, 그래서 유통의 귀환이라는 책도 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유통 귀환 유튜브 채널은 올해 자체 컨텐츠를 많이 만든다고? 네.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총 3가지인데 하나는 2분 컷. 네, 이거는 2분 컷, 2분 컷. 2분 안에 이제 짤막하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2분 넘는 것도 많던데. 2분이 거의 넘죠. 거의 99% 넘죠. 2분 컷. 네, 2분 그러니까 짧게 본인이 그러니까 썼던 뉴스나, 코멘트나 제가 자료 나온 거 실적 리뷰 이런 것들 해드리는 게 하나 있고 매주 올라오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오리지널이라는 컨텐츠가 뭔가 유통업 내에서 바뀌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가 직접 체험해보는 거 하는데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로 의외로 반응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계신 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또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체감 많이 하시겠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더현대 서울도 갔다 왔고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도 갔다 왔고 뭐 그런 것들 진행했었고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오리나 연구원은 중국 가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 중국어도 잘하잖아. 중국어 조금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하시죠. 이효석 아카데미. 大家好. 我叫吴灵儿. 그러니까 중국 가가지고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저거 들고 가지고 브이로그 찍고 난리 났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 끼를 아직 못 발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네, 브이로그 한참 열심히 올렸는데 근데 작년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뭐 책도 내고 뭐 등등등 하느라고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올해 좀 더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의외로 또 브이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하시잖아요.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까, 그렇지, 뭐 하루가 어떨까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니까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찍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로 하는데 요새 구독자가 아무래도 시장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정체예요. 계속 18,000명의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0명에서 왔다 갔다 타기형처럼 저녁에 맥주 라이브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라이브 타기형 하는 거 봤지? 아니 못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네. 얘기는 들었지. 네. 진짜 뭐 밤새도록 맥주 마시면서 라이브해요. 되게 특이한.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청출 어람이라고 더 열심히 하고 한 5시간 6시간씩 라이브를 해. 밤에. 특이한 진짜 대단한 사람. 방송 체질인가 봐. 타기형도.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는 맛있는 거 먹고 다음에 또 유통이 좀 뭔가 좋아지는 뭔가 이 흐름이 있을 때도 한번 나와서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할 때도 좋고.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아직은 뭐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오리나의 유통기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